자, 보면 50페이지에 예제 33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정리했던 개념이 어떻게 쓰이는지 또 잘 듣고 열심히 복습하세요. 자,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 y는 10 곱하기 x에 2 빼기 로그 x. 자, 문제가 xa에서 최대값 b를 갖습니다. 자, 그럴 때 a분의 b의 값을 구하자. 이게 목적이야. 저번 시간에 개념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지수에 로그가 이렇게 달려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자, 근데 이 로그는 밑이 생략돼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럼 밑이 10인 로그야. 즉 상용 로그를 양변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자, 로그 y 그 다음에 로그 10 곱하기 x에 2 빼기 로그 x. 자, 그리고 나면 이 로그의 기본 성질이 있어. 자, 얘가 이 10과 얘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럼 로그의 기본 성질 로그 10 더하기 로그 x에 2 빼기 로그 x. 이렇게 로그의 기본 성질을 적용하고, 자, 로그 10은 얼마입니까? 1입니다. 1은 뒤에다 쓸 거야, 숫자를.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앞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로그의 기본 성질이지. 여 뒤에 거부터 쓸게. 이 내려와 이 마이너스 로그 x가 내려와서 이 로그 x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로그 10은 얼마? 1.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이렇게 곱한 걸 먼저 쓸게. 그럼 마이너스 바로 로그 x 제곱되고, 자, 이렇게 전개해서 플러스 2 로그 x 써주고 뒤에 플러스 1. 그러면 결국 여기 좌변을 먼저 한번 써볼게. 로그 y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여기 로그 x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고 이 로그 y도 좀 복잡해 보여. 그래서 이때 이 로그 y를 대문자 y로 이렇게 치환해 줄 거고, 이 로그 x를 대문자 x라고 이렇게 치환해 주죠. 그러면 두 좌변 우변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 대문자 y는 빼기 대문자 x의 제곱 플러스 2 대문자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 대문자 x 말고 t라고 치환하자. 어디에 교재 다시 또 보고 공부해야 되니까 이 대문자 x 대신에 t라고 치환합시다. 여기도 다시 써줄게. 자, 이 로그 x는 그냥 t라고 이렇게 치환한다.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대문자 y가 t에 관한 2차원 수식으로 바뀌었어. 자, 이쪽 좌변을 완전제곱으로 묶습니다. t 빼기 t제곱 빼기 2t 먼저 이렇게 묶어주고, 자, 이거를 완전제곱 모양으로 유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가로 t 빼기 1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는데, 자, 완전제곱 연습 잘 해보시고, 그러면 잘 봐. 이 대문자 y는 t가 얼마일 때 무슨 값을 가져? 자, 대문자 y를 볼게. 여기는 t축이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대문자 y축이 되고,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 1,2가 됩니다. 여기가 1, 이점이 2라고 하고, 그리고 위로 볼록인 이런 모양이야. 그런데 이 대문자 y절편은 1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t가 1일 때 대문자 y는 자,
성질일 때 대문자 y의 무슨 값을 읽을 수 있어? 최대값을 읽을 수 있어요. 얼마로? 2로. 자, 그러면 이 t라는 거 뭐였어? 로그 x였습니다. 즉 로그 x가 1 대 자, 대문자 y는 뭐였어? 로그 y였지? 이 로그 y의 최대값이 2다 이런 뜻이고 자, 로그 x가 1이면 x는 얼마나 돼? 10이 됩니다. x가 10일 때 로그 y의 최대값이 2야. 그러면 요 소문자 y의 최대값은 얼마나 나올 수 있어? 자, 2가 나오려면 로그 100이 돼야겠지? 이 로그 100이 로그 10의 제곱이 되고 이 내와 곱해져서 이렇게 되고 얘가 2가 되잖아. 그러면 이 소문자 y의 최대값은 얼마나 소리야? 10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얘가 바로 a의 값, 얘가 바로 뭐야? b의 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분의 b 처리하면 10분의 100이 되고 그래서 얼마? 10입니다 라고 결론 지으면 끝. 자, 예제 44번. 자, 문제 읽어. 예제 44번. 자, 예제 44번을 보면 자, x도 1보다 크대. x가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크답니다. 자, 여기에서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y가 얼마? 3. 자, 이럴 때 로그 x의 2 더하기 로그 y의 3. 자, y의 3이 아니라 2. 자, 요 식의 무엇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예요. 자, 얘도 하나씩 분석해 볼게.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여기 하나 문제 있어. 자, 로그 a의 b 이거의 부를 한번 살펴볼 거야. 양인지 음인지 살펴보겠다는 소리야. 기본적으로 1번. 자, 밑이 a인데 1보다 크고 진수 b도 1보다 크면 얘 부는 플러스 부호가 돼. 양인지. 밑이 1보다 크고 진수도 1보다 크면 이 로그 값은 양수야. 두 번째, 밑은 1보다 큰데 진수는 0과 1 사이야. 그럼 얘는 음수가 됩니다. 이것도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어. 자, 세 번째는 밑이 0과 1 사이고 진수 b가 1보다 크잖아. 그럼 얘는 음수 값을 갖는 거야. 얘가. 네 번째, 둘 다 0과 1 사이야. 그러면 이 로그 a의 b는 뭐다? 플러스 값을 갖는다. 이걸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공식과 개념은 구구단처럼 기억해야 돼. 그럼 누가 못 도와줍니다. 본인이 쓰고 읽고 외워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볼게. 여기 x가 1보다 크대.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렇게 박스를 딱 쳐두고. 자, x가 1보다 커. 그리고 여기 로그 2의 x를 봤더니 자, 밑이 2잖아. 1보다 큰 수야. 이 x도 진수도 1보다 큰 수야. 그럼 얘는 뭐다? 양수다. 로그 2, 자, y도 1보다 큽니다. 그러면 로그 2의 y라는 것도
자, 여기 있지? 밑 2야 1보다 커. y도 1보다 크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 그럼 얘도 양수가 되는 거야. 얘도 양수야. 근데 더하기 꼴이 돼 있지? 자, 그러면 뭘 이용할 거냐면 또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뭔가 처리를 할 건데, 자, 이런 겁니다. A가 양수고 B도 양수야. 둘 다 양수일 때야. 그럴 때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산술평균, 두 개 곱해서 루트 씌우면 기하평균이고,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그러면 같을 때 요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같을 때는 등호라고 부르고, 등호는 두 개가 같을 때야. 이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공식 구구단처럼 외워주고 자꾸 문제 연습을 하면 이런 것들이 보여. 아, x1보다 크고 y보다 크다라는 건 로그 2의 x와 로그 2의 y가 양수라는 걸 알려주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자, 그러면 얘도 이렇게 박스 쳐주고, 두 개 양수라는 거 우리 알게 됐잖아. 그러면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할 거야. 자, 이게 산술평균이고, 기하평균은 루트 두 개 곱할 거야. 이렇게.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습니다. 자, 얘 양변에 2를 곱할게. 아, 그런데 이 안 곱해도 되겠다. 얘는 얼마야? 3이라고 주어졌죠.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y가 3이라고 주어졌어. 그러면 얘는 2분의 3이 되고, 자,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y 이렇게 됩니다. 자, 양변 제곱해버릴게. 그럼 얘는 얼마가 돼? 4분의 9가 되지. 제곱했어. 그럼 얘도 제곱할 거야. 그럼 루트가 사라져 버리지. 아, 로그 2의 x 안 보이는데 저쪽으로 온 거예요? 얼마? 자, 로그 2의 y. 그대로 조심하고, 그대로 조심하고. 2의 y. 이렇게 된다. 만약에 연서가 안 보이면 책상 이렇게 밀어서 쉬는 시간에 다시 붙여서 지나가고 하면 돼요. 자,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야, 옮기는 게 낫지 않나? 야, 불살짝? 보여? 자, 요걸 이용해서 이제, 자, 우리는 얘를 또 표현할 거예요. 목적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로 갈게. 우리 지금 얘 모습을 보면 밑이 2야. 그리고 진수가 x, 진수가 y인데 얘는 밑이 x, y고 진수가 2야. 얘를 이렇게 정리시켜보면 x의 2 더하기 로그 y의 2는, 자, 밑변환 공식 쓸 거야. 밑과 진수를 바꾸면 분자는 1이고 분모의 밑과 진수를 이렇게 바꿔 쓰는 겁니다. 자, 이런 공식들 안 해보면은 이 문제가 이해가 안 가요라고 자꾸 얘기해. 이제 이해 안 간다는 걸 선생님한테 하면 안 돼. 그러면 나는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라고 나한테 자백하고 있는 거야. 자, 문제 설명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싶으면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공식 같은 거, 개념 같은 거 다 써주니까 잘 이해해야 해. 얘 통분 정리 들어갑니다. 그러면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y가 되고, 자, 통분 정리하니까 얘 여기다 곱하겠지, 얘도 여기다 곱하겠지.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y 이런 모양이죠. 자, 얘는 그냥 한 번 더 써주고, 얘가 또 얼마야? 저기 3이라고 주어주잖아. 분자는 3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즉, 이 식의, 이 값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야. 근데 봐봐. 여기 보면,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y의 최대값이 얼마야? 4분의 9야. 자, 요 식값은 얘는 4분의 9 이하가 되니까 요거의 최대값이 얼마가 돼? 4분의 9가 돼.
분모의 최대가 되면, 분모가 최대가 되면 분수는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는 거지. 분모가 커질수록 분수 값은 작아지는 거예요. 분자는 고정되어 있는 숫자잖아. 그러면 이 분모 최대값을 대입하면 이때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y의 최대값이 얼마야? 4분의 9 이므로 자 이게 요 분수식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y분의 3의 최소값은 자 분모의 최대값을 써주고 3은 그대로 이게 바로 이 분수값의 최소값이 되고 그게 바로 이 식의 최소값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자 3 이렇게 약분되고 4 위로 올라가니까 얼마가 된다? 3분의 4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야수론서에 나올 만한 딱 그 문제의 난이도입니다. 자 이제 로그 방정식의 해법으로 갑니다. 우리 지금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쭉 정리했는데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부등식이나 해법은 밑을 갖게 한 다음에 진수를 비교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는 특별한 개념이 없어. 다음 페이지 예제로 넘어갈 겁니다. 나중에 깜지 쓰면서 거기 있는 거 한번 쭉 써보면 그렇구나 라고 하고 자 이제 예제 45가 있습니다. 자, 방정식 로그 뭐냐? 2에 x 플러스 1 빼기 5는 로그 2분의 1에 가로 x 빼기 3. 이 방정식을 풀래. 즉 엑스트라폴하래. 자, 그런데 로그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뭐부터 챙기느냐? 진수 조건부터 꼭 챙겨요. 자, 로그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진수 조건부터 챙기는 거야. 자, 진수 조건 챙길 때는 처음 모양에서 진수 조건을 적용시켜야 돼. 얘가 진수고, 얘도 진수야. 자, 진수는 뭐가 돼야 된다고? 양수여야 된다고. 진수는 뭐가 돼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그러면 앞에 부등식은 x-1보다 크다. 그리고 뒤에 부등식은 x3보다 크다. 여기 이고라고 분명하게 써줬지?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x범위를 정리하는 거야. 즉 그리고를 줄임말 이고는 연립하세요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공통부분을 찾으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큰 거의 공통부분은 x 3보다 큽니다. 이게 진수 조건에서 나온 범위. 꼭 먼저 챙겨야 돼요. 자, 로그 부등식도 마찬가지 방법이야. 진수 조건부터 꼭 챙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식을 누적합니다. 자, 얘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식을 정리할 거예요. 자, 식 정리한다는 건 밑을 똑같이 만드는 과정인데, 자, 밑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뭘 써볼 거냐? 자, 여기 이 마이너스 5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사용해도 돼. 근데 우린 플러스가 조금 더 긍정적이니까 로그 2에 x 플러스 1을 써주고 얘도 써주는데 여기 지금 이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아 그럼 얘는 그냥 그래. 자 그러면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 x 빼기 3 플러스 5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 이 마이너스 1은 앞으로 나가면서 어디로 갑니까? 분모에 갑니다. 분모에 가봤자 마이너스 1분의 1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을 나중에는 이런 거 설명 안 하고 야 이거 정리하면 얘야? 이걸 바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식 개념을 어설프게 외웠다? 에이, 그건 잘 판단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야. 자, 이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이항시킬게. 로그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로그 2의 x 빼기 3. 그게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보면 진수 조건 딱 만들어주고 한 방에 일로 가야 돼, 시험 볼 때. 자, 밑이 똑같아졌지, 이제? 근데 더하기가 있지? 그러면 진수끼리 곱한다. 얘도 로그의 기본 성질. 그리고 여기 5라는 걸 밑이 2인 로그로 만들면 자, 뭐야? 2의 5제곱 32가 되는 거야. 이제는 밑이 똑같아졌어. 근데 그게 같대. 그러면 목끼리 같다, 진수끼리 같은 거. 이 진수와 30이라는 진수가 같다라고 하는 거지. 자, x제곱 플러스 6x. 자, 얘 전개하면 플러스 5가 되고 넘으면 마이너스 32가 돼서 뭐가 돼? 마이너스 20. 얼마냐? 700이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2차 방정식이 나왔지. x 3 9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9인데 잠시만 이거 조금 아이고 미안. 갑자기 이거 플러스로 바뀌어버렸지. 미친. 선생님 미쳤어. 여기 마이너스 3 써야 되는데. 자, 땡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5가 되겠네.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그럼 다시 이 부분에 x 5 7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그럼 x 값은 마이너스 5 또는 7인데 x 뭐만 구해야 돼? 3보다 큰 것만 구해야 된다. 그래서 x는 얼마다? 7이다. 왜냐하면 진수 조건에서 x는 3보다 크기 때문에. 자, 이제 46번 갑니다. 됐어? 이쪽으로 지울게. 자, 이제 46번을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로그 2x 제곱 빼기 로그 2의 x의 5제곱 플러스 4. 여기서 이제 x 값 구하래. 자, 뭐부터 챙겨야 된다? 진수 조건. 자, 여기 x가 진수고 여기서는 x의 5제곱이 진수야. 자, 진수 조건 찾아야 돼. 이 앞에 있는 진수 x의 양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뒤에 진수 x 5제곱도 양수. 여기 잘 봐. 5제곱이 양수잖아. 그럼 x도 양수야. 만약에 세제곱이 양수잖아. 그러면 x도 양수야. 만약에 세제곱이 홀수제곱이 음수잖아? 그럼 x도 음수야. x의 5제곱이 음수잖아? 그럼 x도 음수야.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얘는 진수 조건은 양수 그리고 양수야. 0보다 크다와 0보다 크다의 공통 범위는 0보다 크다. 자, 이제 10 정리 들어갑니다.
자, 맨 앞에 거는 그냥 써주고 두 번째 거 여기 5제곱이 앞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지수방정식하고 마찬가지로 이 로그 x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 그럼 이 로그 x를 어떻게 한다? 치환한다. 자, t를 치환했어. 그럼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3은 0이 될 거고 t 빼기 1, t 빼기 4로 인수분해 되고 t 값은 1 또는 4야. 자, 우리 t라는 게 뭡니까? 로그 x입니다. 첫 번째, t가 1일 때, 즉 로그 x가 1입니다. 그럼 이때 x는 얼마? 10. 양수 맞네. 답 하나 찾는 거야. 두 번째, t가 4일 때입니다. 그러면 로그 x가 4가 되는 거고 이때 x는 10의 4제곱이 돼. 즉 만이 됩니다. 얘도 양수가 됩니다. 아이씨, 오늘 왜 이러지? 자꾸 빼먹네. 미안. 로그 2야. 선생님 멍청한 짓 하면 좀 알려주세요. 여기 로그 2야. 여기도 로그 2야. 그럼 첫 번째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고 두 번째는 얼마가 됩니까? 2의 4제곱 16이 되죠. 오늘 아주 그냥 수학질 대박이네. 자, 그러면 이제 예제 47을 합니다. 자, 아까 우리 오늘 시작할 때 문제의 첫 번째 문제하고 똑같은 모양이야. 지수의 로그가 이렇게 있어. 자, 지수의 로그가 딱 보이지? 그럼 뭐 한다?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그런데 이때도 진수 조건부터 꼭 먼저 챙기세요. 자, 1번 진수 조건. 여기 x가 진수야, 여기. 여기 진수 하나밖에 안 보이니까 그냥 바로 써줄 만한 거. 자, 이제 두 번째는 식을 정리할 건데 뭐 한다고? 양변에 상용 로그를 붙이는 거야. 양변에 상용 로그 적용한다 또는 취한다. 자, 이거 진짜 이게 좀 심각한 게 한자를 한문을 아예 안 배우니까 이 취한다 쓰면 예전에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제자 중에 선생님 뭐 이거 술 취한다요 취한다요?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었어. 좀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질문 자체는 훌륭한 거기 때문에 이거 질문 잘했어? 야 인마 이게 어떻게 술 먹고 취하는 거냐? 적용한다라는 한자. 적용한다 뭔가 붙인다 이런 뜻이야. 취한다는 거. 양변에 상용 로그를 붙이는 이유는 여기가 상용 로그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붙이는 거야. 자, 여기 로그 10 생략된 거지. 양변에 붙이는 거야. 자, 이제 또 로그의 기본 성질 얘 로그 x 앞으로 내려와 곱해집니다. 그럼 똑같은 거 곱하는 거니까 로그 x의 전체 제곱되고 여기도 지금 진수끼리 곱해져 있어. 그러면 로그 1000 더하기 로그 x 제곱으로 정리. 자, 얘 먼저 정리하면 이 2가 내려와 곱해져. 로그 1000은 얼마? 3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한 번 더 써볼까? 얘도 또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고 있잖아. 그러면 로그 x를 이번에 또 t라고 치환합니다. 그러면 t제곱 되고 얘도 t가 되고 이항시켜 마이너스 2t 얘도 이항시켜 마이너스 3. 자, 이제 인수분해 자, 그러면 t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 자, 다시 t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
그럼 첫 번째 t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우리 t는 뭐였어? 로그 x였지? 로그 x가 마이너스 1이야. 이때 x는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1제곱 즉 10분의 1. 자 양수 맞지? 그래서 얘도 답 하나를 찾은 거야. 자 두 번째는 t가 3일 때, 자 t는 로그 x가 되고 얘가 3이니까 그럼 x는 10의 세제곱 1000이 되는 거지. 얘도 양수 맞네. 이렇게 두 개의 답을 구할 수 있다. 자 로그 부등식도 마찬가지인데 부등식은 밑에 따라서 증가 감소만 잘 따져주면 됩니다. 자 이제 또 예제로 갑니다. 드디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요 지겨운 로그 끝나고 삼각함수 쪽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도형 들어갑니다. 지금 개념 정리할 때 잘 외워도 이거 개념 정리 끝나고 나면 개념 정리 따라갈 시간 없어. 이제 그때는 문제 적용하는 연습, 우리 문제 볼 때까지 무지막지하게 연습해야 돼. 자, 예제 48번에 1번과 2번 풀어봅시다. 자, 48번에 1번은 이거야.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6 빼기 x. 얘가 3보다 클 때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자, 반드시 뭐부터 챙기자고 했지? 진수 조건. 자, 첫 번째 진수는 x의 양수. 그리고 두 번째 진수는 6 빼기 x. 얘도 양수였고. 근데 두 번째 이 부등식은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x 6보다 작다가 돼. 그럼 얘하고 연립해야 돼. 공통 부분. 자, 0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공통 부분은 0과 6 사이입니다. 이게 진수 조건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식을 정리합니다. 얘는 이미 밑이 2로 똑같아져 있어. 그러면 로그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로그 2의 x 곱하기 6 빼기 x가 돼. 그리고 요 3을 밑이 2인 로그로 바꾸면 2의 세제곱 8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진수끼리 비교해 볼게. 대신 자, 밑이 얼마로 같아? 2로 같아. 1보다 큰 숫자야 2는. 그러면 얘는 증가야 감소야? 이 로그들은 증가의 개념이야. 증가의 개념이면 이 진수끼리 비교할 때 이 부동호 방향 그대로. 증가이면 부동호 방향 그대로. 밑이 1보다 크다. 증가이다. 부동호 방향 그대로. 자, 6 빼기 x와 8을 비교할 건데 이 부동호 방향을 그대로 써라. 이게 로그 방정식, 지수 방정식에서는 똑같은 얘기 했었어. 지수 부등식에서도. 자, 이제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8보다 크다야. 정리합니다. x제곱 빼기 6x 플러스 8은 0보다 같습니다. 자, 인수분해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2차 부등식 어떻게 풉니까? 2, x 4야.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조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제 묻지 마. 2차 부등식 해법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 나올 수 있어. 자, 얘를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2는 작은 근, 4는 큰 근. 0쪽으로 분모가 벌어져 있다. 작은 근 왼쪽, 큰 근 오른쪽, x 가운데. 이렇게 쓰는 게 2차 방정식 해법이야. 그러면 여기 이 진수 조건과 얘를 반드시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돼. 자, 얘를 기억이라고 할게. 얘를 니은이라고 할게. 자, 이제 마무리할 때는 뭐야? 기억, 니은, 연립, 공통범위를 찾는 겁니다. 자, 가장 좋은 건 이 정도는 머릿속에 딱 그림을 그려서 겹치는 부분 찾으면 되는데,
자, 얘하고 겹치는 부분은 바로 뭐야? 니은이야, 니은. 얘가 공통 부분이야, 두 개. 그림은 이런 거죠, 원래. 자, 0과 6 사이와 얘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겹치는 공통 부분은 바로 이거죠. 자, 이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딱 그림을 그려주고 바로 답 쓰면 끝. 얘가 답이 됩니다. 자, 가로 2번. 로그 3x. 자, 얘가 로그 9 3x 빼기 2. 자, 진수 조건은 어떤 때 찾아? 식을 변형시키지 않고 처음 모양에서 진수 조건을 찾는 거예요. 진수 조건은 항상 처음 모양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진수는 x네? 양수. 그리고 두 번째 진수는 3x 빼기 2야. 얘도 양수. 근데 이 3x 빼기 2는 x가 뭐야? 3분의 2보다 크다. 그러면 요거하고 연립하는 거야 또. 자, 0보다 크다, 3분의 2보다 크다 연립하면은 x 3분의 2보다 크다. 이게 진수 조건에서 나온 x예요. 두 번째 이제 식정리. 여기는 밑이 3이고 여기는 밑이 얼마? 9야. 그러면 로그 3의 x는 그대로 쓰고 이 9는 3의 제곱이야. 여기 제곱이 앞으로 내려온다? 나온다? 그럼 분모에 가는 거야. 그러면 로그 x 2분의 1 로그 3 여기 또 밑에 3을 또 뺐네. 자, 로그 3에 3x 빼기 2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양변에 양수 2를 곱하면 3의 x 얘 2 곱했으니까 1 됐겠지. 로그 3에 3x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이 2가 다시 거꾸로 여기 지수 자리에 올라올 거야. 그러면 얘는 로그 3의 x 제곱되고 로그 3의 3x 빼기 2가 되고 다시 한번 또 똑같은 소리 또 오늘도 합니다. 공식 개념 철저하게 외워주세요. 누가 못 도와줍니다. 대신 외워줄 수 있으면 외워주지. 그게 불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밑줄 똑같게 만든 거야. 근데 얘도 뭐야? 1보다 커. 3이야. 둘 다 증가야. 그럼 진수끼리 비교할 때 부동방이 어떻게 된다? 그대로. 그치? 자, 이제 요거 정리 들어갑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x 빼기 1 x 빼기 2. 이번에도 0쪽으로 벌어져 있네. 작은 근 왼쪽, 큰 근 오른쪽. 자, 진수 조건의 범위를 기억. 식 정리에서 나온 범위를 니은. 그럼 얘도 기억 니은 연립. 자, 3분의 2보다 크다와 1과 2 사이 공통 범위는 선생님 머릿속에 그림 그렸다. 얘가 돼. 자, 이제 예제 49번 가봅시다. 좀더 없었어. 네. 핸드폰 벨소리가 이 콘센트가 있어서 좋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봅시다. 예제 49번. 이거 로그 방정식 모양과 똑같지? 공통 부분이 반복되는 로그 부등식을 풉니다. 자, 이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라는 문제. 또 진수 조건부터 갑시다. 항상 로그 문제는 진수 조건. 자, 얘는 진수가 x밖에 안 보여. 아, 진수 x는 양수구나. 그럼 얘를 미리 기억이라고 그러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식정리 들어갑니다. 자, 식정리 들어갈 때는 지금 로그 2x가 반복돼서 나오잖아. 그럼 로그 2의 x를 또 t로 치환. 그러면 식은 어떻게 돼? t제곱 빼기 5t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 t 빼기 2, t 빼기 3 인수분해 됐고 2, t, 3. 이럴 때 t는 뭐였어? 로그 2의 x였어. 자, t 자리에 로그 2의 x로 다시 환원이라고 불러요, 이런 걸.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거야. 자, 그런데 이 2를 미치 2인 로그로 바꾸면 4가 될 거고, 얘는 그대로 써주고, 3도 미치 2인 로그로 바꾸면 로그 2의 800이지. 얘 미 똑같아졌어. 근데 이때도 지금 뭐야? 1보다 큰 수로 똑같아. 그러면 4, x, 8. 얘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자, 얘를 니은. 그럼 이번에는 또 뭐가 돼야 돼? 기억과 니은을 연립합시다. 공통범위는 그러면 니은이 되겠네. 얘가 바로 답. 자, 예제 50번. 이것도 로그 방정식에서 나왔었는데 모양 똑같지? 자, 예제 50번. 오늘 사실 깨딱하면은 오늘만 10시부터 시작하자라고 톡 보내려고 했었어. 저거 촬영할 때 늦을 것 같아서. 근데 딱 맞게 도착했어. 10분 전에. 에휴, 뭉창해가지고. 선생님 핸드폰 잊어버렸다가 아까 오전에 그 교수 사람 만나가지고 찾아온 거거든. 너희들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뭉창하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 이 로그 부등식에도 지수의 로그가 있어. 여기도 미치 3인 로그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2차식이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얘도 반드시 진수 조건부터 먼저 찾으세요. 모양, 처음 모양에서 진수 조건이야. 자, 진수 모양 x야. 얘는 그냥 x가 양수구나. 얘밖에 없어. 얘 기억. 자, 이제 식정리 들어가는데 양면에 어떤 로그를 취할까? 양면에 어떤 로그를 취할까? 미치, 금붕어가 잘했어. 미치 3인 로그를 취하는 거야. 취한다. 이게 좀 어색하면 이 단어가 적용한다. 이렇게 써.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도 로그 3 이렇게 좌변에 적용시키고 얘도 미치 3인 로그를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야. 근데 이 부등호 방향 그대로일까 반대로일까? 여기서 중요한 거야. 미치 3이다라고 하는 건 얘는 1보다 크잖아. 1보다 크면 증가의 개념이고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럼 이제 똑같아. 얘대로와 곱해집니다. 그럼 똑같은 거 로그 3의 x 두 번 곱하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들고. 자, 이거 로그 3들 이용해서 로그 3의 27 로그 3의
x제곱 이렇게 정리시켜주고 자, 한 번 더 써주고 로그 3x의 전체 제곱 자, 조금 빨리 가볼게 얘 앞으로 내려와 그런 다음에 2항대 얘는 얼마가 됩니까? 27은 3의 세제곱이야 얘는 3대지 또 2항대 그럼 또 같은 모양이 반복되고 있어 치환 로그 3의 x t로 치환 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3 0보다 작다 자 가로 t 1 3 9마 자 얘도 작은 근 마이너스 1 큰 근 3 자 이게 t 자리에 뭐야 로그 x로 하는 로그 3의 x로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밑이 3인 로그로 바꾸면 진수는 3분의 1이 되고요 3은 로그 3의 27이야 자 진수끼리 비교 밑이 3으로 1보다 큰 수 증가의 개념 부동 방향 그대로 얘가 식을 정리해서 나온 x의 범위 그럼 또 뭐 해야 돼? 기억, 니은, 연립 자 연립하면 얘가 공통 범위입니다 3분의 1 x 27 자 이제 삼각함수로 갑시다 5단원 맞다 다들 계약했지? 학교 반 분위기는 어때? 고3 반 분위기 2학기 시작한 막 난리지 않아? 뭐 정시파 수시파로 막 나뉘시고 근데 다들 공부는 안 하고 자, 삼각함수를 가봅시다. 자, 개념 26. 자, 일반각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가로 1번. 시초선과 동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시초선은 시작하는 선이다라는 뜻이야. 동경도 어떤 선을 의미하는데 자 우리 X축 Y축을 한번 예쁘게 적당한 크기로 그려보자. 자 우리 시초선은 자 이렇게 돼지꼬리하고 각이 시작하는 선. 이 정도로 기억하면 분명합니다. 자, 시초선은 정해져 있어. X축의 오른쪽 반, X축의 양의 부분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 노란색 선 있지? 쭉 옆으로. 얘가 시초선이야. 무조건 여기서부터 각이 출발하는 거예요. 자, 이 시초선에서 반이 시계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시초선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자, 이제 이 시초선이 복사돼 가지고 벌어지기 시작해. 위로. 자, 이쪽 방향은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이지. 이때 각은 플러스 방향이라고 해. 자, 시계 방향으로 복사돼서 벌어지기 시작하면 각에서는 음의 방향이라고 해요. 자, 시초선이 복사된 선. 시초선이 복사돼서 벌어진 선. 얘를 우리는 동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얘도 동경이야.
되게 간단한 거예요. 자, 대신 10초선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벌어지면 플러스가, 자, 시계 방향으로 벌어지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바로 2번 일반값이라는 내용을 봅시다. 자, 또 x축, y축 적당한 크기로 보여주시고, 자, 다시 한번 x축의 오른쪽 반, x축의 양의 부분, 얘가 시초선이지? 이제 복사돼서 벌어졌어.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벌어졌지? 얘가 60도 정도라고 이렇게 플러스 60도야. 자, 이 동경이라는 게 있잖아. 이 동경이 지금 몇 사분면에서 딱 있습니까? 1사분면에 있지? 그런데 이 동경이 10초선에서 몇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벌어진지 알아 몰라? 몰라. 그 다음 얘가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갔는지 아니면 한 바퀴도 안 돌고 바로 갔는지 이 그림만 갖고는 몰라. 그지? 이 동경이 몇 번 회전했는지까지 표현하는 걸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해. 자, 얘 동경이 일반각은 이거야. 동경의 회전 수와 방향을 모두 표현하는 것. 얘를 뭐라고 부른다? 일반각 표현이라고 하는 거야. 이 동경에. 자, 보자. 얘가 몇 바퀴 돌고 나서 여기 있는지 모른다고 했지. 그래서 얘를 360도는 한 바퀴잖아. n바퀴 돌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 n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 만약에 n이 1이야.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돈 거야. 그리고 다시 60도만큼 또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일반각의 이름을 세타라고 많이 쓰는데, 만약에 또 생각해보자. 이 n이 마이너스 1이야. 회전수와 방향이라고 했잖아.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시초선에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다시 플러스 방향으로 60도만큼 갔다는 거야. 다시 한번, 이 동경이 어떤 방향으로 몇 바퀴 회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n바퀴 이렇게 쓰는 거야. 밑에 n은 정수. 만약에 n이 양의 정수야. 그러면 어느 방향 회전? 이런 방향의 회전이야. n이 음의 정수야. 그럼 음수 방향의 회전 어떤 방향이야? 이러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음의 방향이야.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각 표현이라고 하는데, 자, 더 여기 살짝 다시 치워봐. 이제 여긴 60도라고 했지만 이걸 공식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알파도라고 이렇게 쓸게. 그럼 60도 자리에 뭐야? 알파도. 그리고 요 알파도라는 거 방금 전에 60도를 얘기했잖아. 얘는 최소 양수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있는 예제 51번 봅시다. 자,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꼴로 나타낼 때 알파의 값이 가장 큰 거. 다음 n은 정수이고 알파도는 0도 이상 360도 이하이다. 자, 1번 1090도. 얘를 어떤 표현으로? 360도에다가 얼마 곱하고 얼마를 더했을까? 이걸 표현하는 거야. 자, 360도에다가 얼마 곱하면 1090도에 가까워질까? 360도에다가 얼마 곱하면 1090에 가까워질까? 3 곱하면.
그럼 얘가 어떻게 돼? 0 곱하면 6, 3, 18. 자, 3, 3, 9가 돼서 1080도가 되네? 그럼 여기 뒤에 몇 도를 더하면 돼? 10도 더하면 돼, 10도. 이 뒤에 플러스 10도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바로 알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또 몇 도냐? 400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360도에다가 얼마 얘는 1 곱하고 얼마 더하면 돼? 플러스 40 더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더해진 각도 중 가장 큰 걸 찾는 거야. 자, 3번은 125도야. 360도에다가 얼마 곱할 거야? 360도에 얼마 곱할 거야? 0 곱할 거야, 0. 그럼 뒤에 뭐가 있으면 돼? 125도 있으면 돼. 자, 네 번째. 이번엔 마이너스 40도네. 자, 얘는 360도에다가 얼마 곱할까? 그리고 플러스가 나와줘야 돼. 뒤에 더해지는 건 플러스가 나와줘야 돼. 마이너스 1 곱했어? 그럼 마이너스 360이지? 그럼 뒤에 뭐가 있었는데? 플러스 320도가 있으면 되잖아. 자, 여기 n자리에는 정수라고 했습니다. 양의 정수 아니면 음의 정수. 그런데 뒤에를 플러스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죠. 자, 5번은 마이너스 520도예요. 우리는 360도에다 잘 봐. 만약에 아직 쓰지 말고 여기까지만 딱 써놓고 여기 마이너스 1을 곱했다면 뒤에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60도가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520도 나와. 근데 여기 음수가 쓰면 돼야 돼. 드문은 만족해. 근데 여기 음수가 쓰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얼마를? 마이너스 2를 곱할 거야. 마이너스 2 곱하고 나면 뒤에 얼마가 더해야 되냐? 여러분들 산수 쌤보다 잘할 거야. 200도가 이렇게 더해져 있으면 마이너스 520도야. 플러스 값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일반값 표현을 하려면. 아까처럼 마이너스 값이 있으면 등호를 성립되더라도 일반값 표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알파 중에 가장 큰 게 얼마야? 320. 그렇지?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일단 다음 개념. 제목은 4분면의 값이라고 돼 있어. 자, 읽고 있어. 이제 멍 때리지 말고 다음 개념 읽거나 다음 문제 읽고 있는 거야. 공부 시간에. 자, 개념 27. 제목은 4분면의 값. 자, 1번. 자, 세타가 1, 4분면의 값이면 자, 이렇게 묻는 거야. 일단 세타가 몇 도보다 크고 몇 도보다 작아야 될까? 1, 4분면이면 0도보다는 크고 몇 도보다? 90도보다는 작아야지만 1, 4분면인데 여기 쓴 거 봐봐. 여기 띄워놓고 썼어. 자, 이제 우리는 중학생도 아니고 고1도 아니야. 고2도 아니고. 자, 이 앞에는 일반값 표현을 해주는 거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 자, 여기 일반값 표현이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이렇게 쓴 게 바로 1, 4분면의 값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이제 컨셉 왔어. 세타가 2, 4분면의 값일 때 360도 곱하기 n 써주고 2, 4분면은 90도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얼마보다 작까? 180도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우리 중학교가 고1 때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1, 4분면이면 0도하고 90도 사이입니다. 이것만 얘기했거든? 근데 아니야, 이제 일반값 표현으로 4분면의 값을 얘기해야 돼. 자, 이번엔 세타가 3, 4분면이야. 360도 n
플러스 3, 4분면은 180도보다 크고 360도 n 플러스 270도보다 작을 때지. 자, 네 번째 세타가 4, 4분면이 돼요. 자, 얘도 360도 n 플러스 4, 4분면이면 270도보다 크고 360도 n 플러스 360도보다 작은 거죠. 자, 각 사분면의 값이 이런 겁니다.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면 만약에 어떤 동경이 1사분면에 있으면 여기 세타는 1사분면의 값이야.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 동경이 몇 바퀴 회전한 다음에 여기 있는지 모르니까 2사분면의 값은 동경이 이 사이에 있는 거야. 그래서 세타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1사분면의 값을 세타 1, 2사분면 세타 2라고 이렇게 할게. 자, 3사분면의 값은 동경이 이렇게 3사분면에 있는 거야. 그럼 여기가 세타 3가 돼. 자, 각의 시작점은 반드시 뭐가 된다고? 시초선이어야 된다고. 각이 시작하는 선이 시초선. 자, 이제 4사분면의 값은 여기 있는 것 같아, 동경이. 그럼 여기서 좀 길게 그리고 시초선의 시작 쭉 여기까지. 얘가 세타 4야. 4사분면의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예제 52번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생각을 해. 제가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 우리 준이나 우리 연서처럼. 근데 수능을 보든 아니면 논술을 보든 공식 개념도 제대로 다 외우지 않고 시험 보는 학생이 90%가 넘어. 그게 과연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 빵점이 나와도 좋은데 공식마저도 제대로 다 기억 못하고 시험 보는 친구가 되게 많아. 그러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이게 어렵네 저게 어렵네. 아니, 공식이나 외우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왜 자꾸 이렇게 까불까불 하시는지. 자, 공식 외우라는 소리야. 자, 얘가 이제 문제는 뭐야? 몇 사분면의 값을 살펴보래. 자, 보여? 이거 일반각 표현을 해보자는 거야. 360도에다가 얼마 곱해? 얼마 곱해? 1 곱하고 뒤에 290도 들어가는 거죠. 그럼 봐봐. 이 뒤에 거만 보면 돼. 이 290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디에 들어가 있어? 270도보다 크고 360도 작다 사이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의 값이야? 4사분면의 값이야. 650도는 4사분면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 값은 조금 크네. 1140도야. 얘는 360도 곱하기 자, 이제 곱셈 잘 해서 여기다 곱하기 3을 하고 플러스 60도 쓰는 거야. 요거 보면 돼, 요거. 얘는 세 바퀴 돌 거야. 양의 방향으로. 그리고 시초선으로 다시 간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60도가 돼 있어. 몇 사분면에가? 1사분면에가. 자, 세 번째. 마이너스 855도입니다. 자, 360도에다가 얘도 얼마? 마이너스 3을 곱하고 그래야지만 뒤에 플러스 225도가 이렇게 플러스 값이 나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값 나와. 만약에 마이너스 4를 곱하잖아? 그럼 여기 360도보다 큰 값이 나와. 자, 마이너스 3이 가장 적당한 숫자고 225도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 여기 들어가 있잖아. 이 사이에. 얘는 그래서 몇 사분면의 값이다? 3, 4의 값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예제 53번.
문제 봐야지 왜 또 칠판 한번 때리십니까? 불멍이 아니라 칠판멍이야? 자, 뭐라고 돼 있어? 밑줄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래. 자, 이때 2분의 세타의 4분면을 구하래. 얘가 몇 4분면에 있는지 구하래. 자, 세타가 2, 4에 있어. 세타가 2, 4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360도 곱하기에 플러스 얼마? 90도보다 크고 세타는 360도 m 플러스 얼마보다 작다? 180도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써주고 자, 우리는 2분의 세타의 4분면이 궁금해. 자, 요 세 개의 함을 2로 나눠버려. 그러면 180n 플러스 2로 나누니까 45도 2분의 세타 180도 n 플러스 90도 이렇게 되죠. 자, 이때 n은 정수잖아. 정수라는 건 음의 정수 0 양의 정수인데 이런 문제 풀 때는 음의 정수 안 해도 돼. 그냥 양의 정수 아니면 0부터 시작할까? n이 0이야. 그러면 45도 2분의 세타 90도 이렇게 돼. 그러면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2분의 세타는.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라고 할 수 있어? 45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으니까 1사분면에 있는 거구나. 자, n이 1일 때야. 자, n이 1이면 180도 더하기 45도가 돼서 225도. 자, 1이야. 그럼 얼마? 270도. 이때는 몇 사분면이 되는 거야? 2분의 세타가. 225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은 거야. 그럼 뭐야? 3, 4가 돼. 자, n이 2일 때 볼게요. n이 2일 때는 여기 360도 되는 거잖아. 이때는 더하지 말고 그냥 360도 플러스 45도 있어. 여기도 360도 그냥 써줘. 90도하고 더하지 말고 한 바퀴씩 돈 거야. 동전이 360 곱하기 1이니까. 그리고 45도와 90도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럼 얘도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야. 1, 4, 3, 4 했는데 1, 4 나왔지 다시. 그럼 다음은 몇 사분면이라고 추론할 수 있어? 3, 4라고 추론할 수 있어. n이 얼마일 때? 4일 때는 3, 4야. 또 그럼 뭐야? 1, 4, 3, 4가 반복돼서 나오니까 이렇게 추론하면 2분의 세타는 뭐다? 1, 4 또는 3, 4분면의 각이구나 라고 우리는 확정할 수 있다. 이게 된 거지. 자, 벌써 한 번의 수업이 끝났습니다. 1시간